요즘 뭐 여기저기서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난리죠. 저희는 그래도 자동차 채널이라서 올림픽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쇼트트랙 황대현 선수, 이준서 선수 누가 뭐래도 정말 잘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도 열심히 경기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래도 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타라클라님 채널에 이런 식으로 좀 댓글까지 하나 달긴 했는데 정말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말 나온 김에 오랜만에 중국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중국차 하면 원래부터 좀 국내에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저희도 뭐 되게 다양한 중국차 관련 영상들을 내보내드렸었습니다. 캠보 600 차주분과 인터뷰도 진행했었고요. 홍치나 500만원짜리 전기차, 홍강미니 뭐 이런 소식도 다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댓글 반응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차는 약간 뭐 좀 조롱거리에 불과한 그런 느낌이죠. 단순히 그냥 중국차는 별로야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막 엄청 심하게 좀 부정적이고 세게 말하면 정말 뭐 쓰레기 취급을 해요. 근데 그럴만한 게 이런 이미지 만든 게 다 중국차 시장처럼 자업자득이라 뭐 누굴 탓할 건 없습니다. 과거의 중국차는 정말 국산차 수입차 가릴 것 없이 온갖 차를 다 카피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카피에 되게 익숙한 나라입니다. 문제는 너무 뻔뻔하게 베낀다는 거겠죠.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로 인정받는 롤렉스,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동차 브랜드까지 모두 중국에서 탄생시켰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네, 물론 짝퉁으로 말이죠.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사진을 돌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차가 어떤 차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마티즈 아니고요, 산타페 아니고요, 스포티지 아닙니다. 국산차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혹시 좀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아니고요, 이거는 포르쉐 카이엔 당연히 아닙니다. 마지막은 롤스로이스, 물론 짝퉁이겠죠. 사실 자동차 디자인이 비슷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비슷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 짝퉁차들은 거의 그냥 복제 수준으로 차를 만들어 놔서 뭐 여태 조롱거리가 됐던 겁니다. 오죽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라는 게 없는 디자이너들이 차를 만들면 이렇게 될 거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희 옛날 영상을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만든 진품은 코로나밖에 없지. 이거 영상 잘리면 안 돼.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방금까지 보여드린 사진은 다 좀 연식이 좀 된 옛날 사진들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최근 사진이 없는 이유가 요즘은 뭐 이렇다 할 짝퉁차가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거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텐데 폭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합니다. 중국의 클래스는 여전했어요. 최근에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요, 요즘엔 그래도 중국이 좀 전기차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막 외국 제조사 디자인을 그대로 옛날처럼 복제 수준으로 베끼거나 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양심의 털이 한 두 가닥 정도는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제 중국 안에서 서로 자기네 차를 베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수입차 안 베끼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500만원짜리 전기차 홍강미니, 이거 다들 기억하시죠? 혹시 안 보셨다면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압도적인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한국 출시설도 막 들리고요. 근데 이 차가 잘 나가니까 이제 다른 중국차 제조사들이 홍강미니를 카피하기 시작했어요. 미치겠네요 진짜.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볼게요. 이거 딱 왼쪽이 홍강미니고 오른쪽이 중국 체리 자동차의 QQ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는 뭐 진짜 대놓고 그냥 카피를 한 거잖아요. 심지어 최고 속도나 주행거리까지 홍강미니랑 스펙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홍강미니가 가격 때문에 엄청나게 팔린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도 비슷한 가격인 56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다고 해요. 체리 자동차, 이거 옛날에 그 GM대우 마티즈 베끼던 그 녀석들이잖아요. 카피를 해본 놈이 잘한다고 자국 브랜드 홍강미니까지 아주 야무지게 한 건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가 없죠.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그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그것보다 이름을 따라 했네요. 이 차는 펑강미니 이브라고 합니다. 동펑자동차에서 만들어서 펑강미니. 홍강미니가 아니라 펑강이라는 뜻이겠죠. 이게 딱 그거잖아요. 사실 그 비유를 하자면은 뭐 국내 한 기업이 갑자기 휴대폰 만들겠다면서 잘 나가는 삼성 갤럭시랑 똑같이 생긴 휴대폰을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삼성, 뭐 샘숭, 물럭시로 가겠다 뭐 이런 거요. 솔직히 요즘 중국 전기차 시장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은 뭐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제조사들까지 긴장해야 할 정도로요. 그러나 차만 잘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차를 만드는 브랜드와 국가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차가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올라가는 자동차 수준에 비례해서 의식 수준도 함께 좀 올라가야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멋진 말도 있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닌 복제나 표절 수준인 이런 차를 계속해서 내놓는다면 앞으로도 중국차 이미지 개선은 쉽지 않을 겁니다. 2019년 홍콩 시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이런 글이 하나 있었죠. 소국이라 하기에는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에는 사람들 소위 좁으니 중국이라 부른다더라.
중국이 정말 자동차 강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나아갈 길이 멀다는 걸 함축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대한민국 자동차 기업들이 더 분발해서 대전기차 시대를 선도하는 멋진 브랜드들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오토포스트 구독자 여러분들은 전기차가 강세인 중국차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20%였습니다.